자, 여러분들 78번을 보니까 무엇을 묻고 있니? 중심 화제를 묻고 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퀘션이 있으면 answer가 있다. 이게 지금 국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보통의 경우에 78번 문제 같은 걸 너네들이 왜 헤매느냐 그러면 중요한 내용, answer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잘 안 나와. 이거는 그냥 뭐만 잡아주면 되노? 퀘션만 잡아주면 되는 거다. 알아먹겠어? 그런데 우리가 화제라고 얘기를 할 때 중심 화제가 한 편의 글에 반드시 한 개가 있나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나?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 개가 있을 때 퀘션 1이 있고 다시금 퀘션 2가 나오고 다시금 퀘션 3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글 전체의 중심 화제는 맨 뒤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진짜 중심 화제가 뭡니까? 맨 뒤에 거. 그런데 이 경우 또 다른 게 있다. 뭐냐 그러면 퀘션 1, 퀘션 2, 퀘션 3가 대등한 자격일 때는 무조건 하고 맨 뒤에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주면 되는데 퀘션 1과 퀘션 2가 크기가 다를 때는 고민을 해봐야 돼. 말뜻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미 예습을 해오셨으니까 오늘 글은 어느 점 내림 현상이라는 것하고 남극 빙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 두 놈의 크기가 같나 다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진짜 중심 화제가 뭘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답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비슷한 것들이 이어질 때는 무조건 맨 마지막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79번 문제 보니까 변화를 나타낸 얘들아 변화를 나타냈단다. 따라서 오늘 글은 무엇의 전개 방식이고 과정의 전개 방식이란 거 알죠?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줄은 깔끔하게 꺼야 된다라고 생각들 하는데 밑줄 깔끔하게 끊는다고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대. 과정의 전개 방식이란 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는 과정의 전개 방식이란 것이 애초에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밑줄을 꺼줄 때도 아마도 어느 부분에선가 1, 2, 3, 4, 5 이렇게 밑줄이 꺼져야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79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은 밑줄이 조금 지저분해질 거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 눈으로 보니까 분명히 보기가 시각적 자료가 나와 있다, 그지? 이렇게 시각적 자료가 나와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과정의 전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적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밑줄 꺼주면 79번 문제 답이 쉽게 보여지는데 보통의 애새끼들이 과정의 전개 방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핵심을 찾고 앉아있거든. 핵심을 찾고 앉아있으면 79번 문제 풀기는 풀어도 답이 안 나와. 오케이? 이거는 철저하게 시간의 순서를 잡아주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80번 문제 반응 동글배. 자, 선생님 수업 중에는 문제가 3문제밖에 없다 그랬다. 일치 불일치 문제하고 유추하는 문제하고 판단하는 문제 3문제밖에 없다 그랬지. 그랬을 때 문제를 풀 때 이해, 해석, 비판, 평가, 감상, 판단, 반응, 조언 이런 말들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아니대. 이거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아니고 지문 읽어봤니? 생각 좀 해가지고 답 잡아.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국어는 지문 속에 정답이 있다. 국어는 지문 속에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야. 여기에 있는 이해, 해석, 비판, 평가, 감상, 반응, 조언 이런 것들은 지문 속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좀 써봐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다. 말뜻 되겠죠? 그래서 학교생들이 계속해서 국어는 지문 속에 정답이 있다라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것도 정말 개소리야, 개소리. 자, 지문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은 영하의 온도에도 얼지 않는다.
또한 혹한 지역의 일부 생명체들은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지? 바닷물하고 혹한 지역의 일부 생명체들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딱히 화재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었나 없었나? 딱히 화재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없었지. 구체적 진술은 굳이 밑줄을 꺼가면서 살펴볼 필요는 없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이 세모. 여러분들 일컬어서 지시어잖아 그지? 지시어는 발전식 구성.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문장을 묶어주면 그게 바로 뭔데? 어느 점 내림 현상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오늘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어느 점 내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네요. 이렇게만 잡아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단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오니? 퀘션이 나오는 거죠. 국어는 퀘션을 잡아주는 거지 중요한 거 잡아주는 거 아니대. 그럼 오늘 글은 어느 점 내림 현상이란 무엇일까? 어느 점 내림 현상이란 무엇일까? 이것 잡아주려고 글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말뜻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어느 점은 액체가 얼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말하는데 옳지. 일단 정의가 나와 있고요. 액체가 얼기 시작할 때의 온도 일단 정의가 나와 있고요. 순수한 물의 어느 점은 일반적으로 0도씨다. 이 정도는 우리도 아는 거 아이가? 됐나? 안경 새로 맞췄다고 아주 이리도 써보고 저리도 써보고 여리도 써보고. 예, 좋아요. 알만 바꿨어요. 알만 바꿨다고요. 우리 작은 아들 아랫게 알만 바꿔 와가지고 아빠 안경 알만 바꿨는데 도수가 똑같은데 왜 이리 어지럽지 하면서 30분 동안 궁시렁 했었더라. 네, 축하한다. 그래도 오늘도 새 기분이네. 알도 바꾸고. 아니 안경테를 바꿔야 안경이 우리 아들 보니까 안경테는 또 인터넷에서 예쁜 거 시킨다고 시키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예쁘던데. 자, 계속합니다.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은 일반적으로 0도씨. 이거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언다라는 것은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서 액체 상태에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물 분자가 규칙적으로 정렬하여 고체인 얼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언다라는 말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은 딱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할 지문이 과학, 기술, 경제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성격이 좀 다 다르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일 더러운 거죠, 너희들한테는. 일단은 기술 지문은요, 무조건 하고 낯선 지문이 나온다. 기술 지문은 언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없어, 기술 지문은. 무조건 출제가 되면 계속 새로운 내용을 발굴해가지고 출제를 해. 근데 경제 지문은 무조건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보았는데 하는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경제 지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안 든다 그러면 그는 공부가 턱없이 부족한 거다. 기술 지문은 1년 365일 기술 지문만 공부해도 낯선 지문이 나올 거고, 경제 지문은 하다 보면 아싸 내 이거 아는 건데, 오늘 지문 같은 경우도 그냥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대. 근데 지금 쌤하고 수업을 하는 것은 과학 지문이거든요. 과학 지문은 둘 다를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낯선 지문, 하나는 반복되는 주제. 그런데 이게 지금 반복되는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앞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은 좀 알만한 내용들이지. 과학 지문은 이렇게 알만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많다. 오케이? 그럼 제일 더러운 지문은 기술 지문이가 경제 지문이가? 기술 지문은 무조건 하고 낯선 지문이라 그랬고, 경제 지문은 무조건 익숙하게끔 만들어가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랬잖아, 방금 쌤이. 그렇지. 더러운 거는 경제지. 기술 지문은 내가 낯설면 남들도 낯선 거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시험 칠 수 있는 게 기술 지문인데, 경제 지문은 공부한 놈하고 안 한 놈하고 100% 차이가 나는 게 경제 지문이다. 오늘 쌤하고는 과학, 기술, 경제 지문 세 지문을 살펴보는 거다. 계속합니다.
이때에 용매인 물에 다른 물질, 즉 용질이 녹아 있으면 용질의 분자들이 물 분자의 정렬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물만 있을 때보다 어느 점이 내려가는데 이를 어느 점 내림 현상이라 한다. 얘들아,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죠. 항상 화제을을 먼저 생각을 해주라. 그럼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어느 점 내림 현상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면 밑줄을 어디에 꺼야 합니까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네. 어느 점 내림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걸 찾아서 밑줄 그어주는 거야. 그럼 어느 점 내림 현상이란 것이 뭔데? 자, 물의 다른 물질, 즉 용질이 녹아 있으면 용질의 분자들이 물 분자의 정렬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물만 있을 때보다 어느 점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수 물하고 설탕물하고 소금물하고 어느 점이 어느 것이 낫단 말이고 설탕물, 소금물이 어느 점이 내려간다. 그 얘기잖아. 왜? 다른 게 섞여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때 용질의 종류나 특성이 아닌 용질의 양에 의해서 어느 점 내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질을 용액의 총괄성이라 한다. 마찬가지다. 어디에 밑줄을 꺼야 합니까가 아니고 구체적 진술들만 쭉쭉쭉 나와 있는 거는 쌩까고 가면 돼. 그런데 여기서는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개념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밑줄을 꺼주는 거예요. 용액의 총괄성이 뭔데? 양에 의해서 어느 점 내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줄을 어떻게 꺼야 됩니까? 어디에 꺼야 됩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자꾸 밑줄을 어떻게 끌까요 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꾸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거거든. 중요한 것 찾으면 지문에 있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도 안 나온다. 그냥 여기서 왜 밑줄을 그었습니까? 어느 점 내림 현상이라는 개념어가 나와 있고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개념어가 나와 있잖아. 개념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잡아준 거라고. 말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것은 양에 의해서 어느 점 내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질이란다. 쉽게 생각하자. 바닷물이 어느 점이 낫겠나 아니면 컵에 소금 뿌리는 게 낫겠나? 너무 차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 양에 의해서. 양이란 단어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잖아. 계속합니다. 염분의 농도가 3.5%인 일반적인 바닷물의 경우 많은 양의 소금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물에 녹아 그 이온들이 물 분자의 정렬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얼음이 쉽게 형성되지 못한다. 용질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쉽게 형성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뭐라고? 0도씨가 아닌 영하 1.9도씨에서 얼게 되는. 일단 여기까지 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세목 화재 전환의 접수가 나왔다 그지?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느 점 내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화재가 전환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어느 점 내림 현상이 아닌 거라. 어느 점 내림 현상이 아닌 거라. 어느 점 내림 현상이 아니라면 뭔데? 남극빙하에 대한 얘기인 거라.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단락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보니까 내용이 달랐었지. 하나는 어느 점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혹한의 환경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다. 자, 총괄성에 의한 어느 점 내림만으로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물고기의 경우, 자, 이 경우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면, 자, 바라밤, 어렵다. 긍정의 서술어가, 부정의 서술어가. 부정의 서술어지. 가장 원칙적으로 부정의 서술에는 밑줄이 안 들어간다. 자, 수능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이거든요. 설명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되겠니? 주장을 부정적으로 주장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부정의 서술가 나올 때는 또 밑줄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의 경우 물의 온도가 어느 점 아래로 내려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얼음 결정들이 혈액이나 체계 내에 생기기 시작한다.
이 조그만 얼음 결정들이 방치되면 물 분자들이 얼음 결정과 결합하여 얼음 결정이 순식간에 그저 물고기는 죽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살짝 잡아주시면 뭐라 그랬니? 결백 방지 단백질. 그래서 얼음 결정이 커지는 것을 막는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다시금 또 뭐가 나오노? 퀘션이 나오지. 그래서 어떤 원리에 의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쌤이 했던 말이지만 또 한다. 78번 중심화제를 물어봤지? 중심화제를 물어볼 때는 우리는 무엇을 잡아줘야 된다고? 퀘션을 잡아줘야 된다고. 앤서를 잡아서 답을 잡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쌤이 78번 문제 풀 때 뭐라 그랬니? 크기가 같은 것이 퀘션 1, 퀘션 2, 퀘션 3, 퀘션 4 이렇게 나오면 아무 고민 없이 제일 마지막에 것이 중심화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 글은 어느 점 내림 현상하고 남극 빙어가 어째서 이렇게 될까 하고 이건 어느 점 내림 현상, 남극 빙어 두 개가 크기가 같나 다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중심화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뜻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치자잉. 의식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치자잉. 그러면 의복하고 식사하고 주택하고 어느 것이 크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있나 없나? 없겠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퀘션이 계속해서 바뀌어진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중심화제라고 그냥 때려부으고 그렇게 글을 읽어주시면 돼. 근데 오늘 글은 고민을 마지막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다. 퀘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갑니다. 먼저 결빙 방지 단백질이 녹아있는 물에 얼음 결정이 들어있고 어느 점 아래로 온도를 낮춘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건 앞달락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 얼음 결정의 표면에는 물 분자가 얇게 물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얇은 물층에 결빙 방지 단백질이 순식간에 결합한다. 뭐라 그랬습니까? 얇은 물층에 결빙 방지 단백질이 순식간에 결합 밑줄 거면 동글뱅이 넘버 1. 쌤이 아까 전에 79번 문제 이야기했지? 시각적 자료가 나와 있는 경우는 열의 9번 과정의 전개 방식을 묻는 거다. 열의 9번 과정의 전개 방식. 아니 열의 9이라기보다는 스물의 19 문제는 과정의 전개 방식을 묻는 거다. 그럼 과정의 전개 방식을 물을 때는 밑줄 자체가 과정으로 밑줄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얇은 물층에 결빙 방지 단백질이 순식간에 결합을 한답니다. 결빙 방지 단백질이 결합된 부분에는 더 이상 물 분자가 결합을 하지 못한다. 더 이상 물 분자가 결합하지 못한다. 밑줄 긋고 동글베이 넘버 2. 따라서 얼음 결정의 물층은 물 분자가 계속해서 결합하는 부분과 결합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면 물 분자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결합이 계속 이루어져 볼록한 모양의 물층이 형성. 자, 물 분자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결합이 계속 이루어져 볼록한 모양의 물층이 형성. 동글베이 넘버 3. 그 결과 평평했던 얼음 결정의 물층이 볼록하게 되어 표면적이 넓어지므로 평평했을 때보다 물층의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동글뱅이 넘버 4. 이때 물층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은 불안정한 상태. 이해되냐 안 되냐?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과학기술 경제지문은 작년 4월달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이다. 근데 작년 4월달에 고3들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대가리가 터졌을 것 같아. 대가리가 좀 터졌을 것 같아. 왜 대가리가 터지느냐 그러면 아까 전에 쌤하고 79번 문제 봤었다 그지? 통상적인 경우는 79번 문제 이 단락에서 답이 다 나온다. 그런데 오늘 이 지문은 이 단락만 가지고 79번 문제 풀지를 못하겠더라. 뒤에 단락도 읽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일반적인 출제 형식하고는 좀 다르게 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말뜻 이해하겠나?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기술 지문은 조금 오류가 있다. 기술 지문 다 풀어봤지? 쉽더나 어렵더나?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근데 어렵다라기보다는 쌤이 볼 때는 그 출제하는 사람이 조금 초보자가 출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출제한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이 조금 출제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조금 출제한 것이 아닌가. 그 두 번째 문제 은새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고개를 흔들만 합니다. 사실은. 일단 여러분들 2단락까지 됐다. 2단락까지 됐는데 바라바라 가장 중요한 것은 1, 2, 3, 4 잡았으니까 무엇의 전개 방식? 과정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갑니다. 자, 그림은 물층에 존재하는 물분자 간의 결합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는 물분자 간의 인력을 의미한다. 얘들아, 원래 인력은 뭐지? 끌어당기는 힘. 그런데 그림은 보니까 꼭 밀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지? 그래, 그림 보면서 조금 좀 생뚱맞더라. 원래는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돼줘야 돼. 자, 물분자 간의 인력을 의미한다. 그림의 나는 물층 내부에 있는 물분자로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인력이 작용하므로 나 글은 어떻다고요? 안정적. 가는 물층 표면에 있는 물분자로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한정적이므로, 한정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바라바라바라밤, 오빠바. 이까지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위가 어떻게 되노? 당기는 힘이 없지. 그래서 한정적이므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자, 여러분들 방향이 한정적, 불안정한. 따라서 가는 나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이다. 물 표면이 훨씬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네. 마지막 안에 아직 남았네요.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분자들은 다른 분자들과 결합하려는 힘이 더 큰데, 그러니까 물하고 막 어울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겠지? 이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모. 물층이 볼록해지는 과정을 통해 평평한 상태일 때보다 물층의 불안정한 상태의 물분자들이 더 늘어났으므로 얼음 결정의 물층 표면의 에너지는 더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고? 퍼뜩퍼뜩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돼도 별 관계는 없다. 왜 관계가 없지? 딱히 화제의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잖아. 딱히 화제의라고 잡아줄 만한 것이 없잖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퍼뜩 이해가 안 돼도 별 관계가 없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 같은 요약을 하면 물의 에너지와 얼음 결정의 물층 표면의 에너지는 동일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열적 평형이라고 한다. 옳지. 여기서는 화제어라고 얘기할 만한 말들이 분명히 나와지지? 열적 평형. 이제 이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다. 열적 평형이 뭐라 그랬니? 물의 에너지와 얼음 결정의 물층 표면의 에너지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다. 되겠습니까? 근데 너네들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화제어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대. 오늘 전체적으로 화제가 두 가지가 나왔었지. 은원점 내리면상하고 남극빙하하고. 지금 그걸 까먹고 있으면 빠가살이다. 말 되겠냐? 그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열적 평형이 되면 물 분자가 얼음 결정에 더 이상 결합하지 않게 되어 얼음 결정이 커지지 않는다. 즉 은원점이 내려가는. 열적 평형이라는 것이 은원점이 내려가는 것을 말하네. 이와 같은 현상은 결빙방지 단백질이라는 것이 용질의 종류로 인해 발생한 은원점 내리면,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78번 문제인데요. 78번 문제는 쌤이 앤서를 잡는 것이 아니고 퀘션만 잡아주면 된다 그랬지. 그런데 오늘은 퀘션이 하나였나 두 개였나?
두 개였는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해 줘야 되거든. 근데 앞쪽에서 어느 점 내림이라는 말이 있다가 맨 마지막으로 어느 점 내림으로 끝을 맺었지. 그러면 진짜 퀘션은 남극 빙하가 아니면 어느 점 내림 현상이가? 어느 점 내림 현상의 원리.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요. 퀘션 중심으로 고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번 문제. 어쨌거나 조금은 엽기적입니다. 왜 엽기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는 아까 전에 그림 있는 그 단락 안에서 모든 답들이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단락까지도 4번, 5번의 말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시험 출제 경향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다. 그래서 아마 작년 4월 달에 이 고3들 모의고사 치면서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어차피 4, 5등급 받는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고민 없이 읽었을 거고, 1, 2등급을 노리는 애들은 좀 이상한데 하면서 좀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 기술 지문은 진짜 골치가 아픈 지문이고. 자, 여러분들 A가 B에 결합하면 여러분들 A가 B에 결합하면 문제가 무엇의 문제라 그랬니? 과정 1, 2, 3, 4 잡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결합하면 더 이상 물 분자가 결합할 수 없겠다. 말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A에 의해 B가 C의 형태로 변화가 되면, 그러니까 A, B, C의 형태로 변화가 되었단 말은 결국 뭐니? 과정이 전개가 되었다는 얘기잖아. 그 과정의 결과 어느 점이 내려갈. 오케이? B가 C의 형태가 되면 B. 자, 여러분들 물청은 여기서는 그냥 평평한데 C가 되면 지금 볼록볼록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그지?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의 물 분자들, 불안정한 상태,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단락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지. 조금은 좀 예외적인 거다. C 표면의 에너지는 B 표면의 에너지보다 높아서 열적 평형 상태. 여러분들 과정이 전개가 되고 나서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말이 있었지. 자,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되겠네. C 내부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 방향은 C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 방향보다 제한되나? 제한되겠군. 이게 틀렸다는 거 아시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림 보면서 일부러 쌤이 인력, 화살표 방향이 이상하다라는 말은 이거 79번 5번 풀 때 환기 좀 해봐라고 아까 이야기 엉뚱한 소리도 한마디 한 거다. 답 5번 잡아주시고. 자, 80번 문제는 그냥 일치불일치가 아니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대. 그런데 바닷물 속의 염분, 이거는 용매였나 용질이었나? 용질. 근데 여러분들 무엇의 정렬을 어렵게 하지? 용매 자체를 정렬을 어렵게 함으로써. 답이 몇 번이고? 1번.